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4월 7일 금요일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이 전쟁과 경제 위기, 이 두 가지 위기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것은 아닌지요. 하지만 현 나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얘기만 난무하고 고함만 치고 있을 뿐이지 왜 무엇을 위해 하려는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 바꾸기야 불통인 사람이 갑자기 바뀔 수 있는지요. 이런 사람치고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는지요. 민생 경제 행보, 안보 위기 적임자다. 대선 때면 늘 나오는 메뉴판 이야기입니다. 언론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팩트체킹이라는 말로 가십 기사 정도의 후보자 검증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현 국가 상황을 놓고 무려 6개월이나 놀고 있는 공무원을 두고 어떻게 국가를 진단하고 이 위기를 구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봄은 오지만 우리들 가슴은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통일부 장관 지냈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 국민의당 쪽에서 자강안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자강안보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전화 연결할 때 많은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내일 열립니다. 북핵과 무역이란 난제를 놓고 세계의 단판이 벌어질 전망인데요. 2부에서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와 전화 연결해서 과연 미국이 중국이 제대로 북한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길로 가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희정 지지층의 이탈로 안철수 후보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하죠.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충남지사 오늘 경선 후 첫 만남을 가졌다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왔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의 목소리와 의토는 과연 선거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 내용 4부 데이터 분석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그리고 다른 4명 또는 2명의 이 뭐라 그럴까요? 군소 후보라 그럴까요? 경쟁이 좀 이제 갈수록 더 치열해지겠죠. 보수 후보가 지금 현재에서는 분명히 약세인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범보수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30여일 남은 19대 대선 주요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7대 대선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로 나오신 분이죠.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지낸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당 분위기가 좋아서 상당히 이 기대가 크시겠습니다. 예, 체감이 확 달라졌네요. 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불과 2주 전만 해도 네. 문재인 후보에 대한 옹립대회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네. 이것이 정확한 아마 예측이었을 것 같습니다만 예. 한국 정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예측 가능성이 참 떨어진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예. 쏠림 현상이 이제 시시때때로 나타나는데 네. 확실히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네.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니라 예. 폭풍 수준이 아닌가 뭐 이런 체감이네요. 예. 그 새정치 바람입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경우에 예. 불과 2주 전 그러니까 3월 25일 광주 경선 시작 전만 해도 예. 10%대 10% 지지 수준이었던 것이 네. 일주일 전에 20% 지금은 이제 30%를 넘어서 40%를 향해서 가는 예. 아마 이것은 15년 전이죠. 2002년 3월 12일 당시 새천년민주당 광주 경선 저도 경선에 그때 참여했습니다. 그러셨죠. 예. 이른바 광주 경선에서의 노무현 효과, 노무현 네. 경선 효과를 가지고 네. 그 한 자릿수 지지 후보가 뭐 20%, 30%, 40%로
치솟았던 네. 그런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게 합니다. 네. 2007년 대선과도 유사하다는 뭐 이런 분석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보수 야권의 이명박 후보는 대세론을 끝까지 관철시켜 당선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 그때 뭐 2007년에도 우리 정동영 의원이 후보로 나오셨고, 그죠? 그때 26.1%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7년도는 사실 12월의 대선입니다만 2007년 1월 1일 날 신년의 언론 특집 보면은 네. 아무튼 뭐 완전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이제 2007년을 맞이했고 네. 뭐 외신들은 뭐 강아지가 나와도 뭐 이명박 후보가 된다 하는 식의 보도까지 있었던 국면입니다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고요. 어쨌든 지금 문재인 후보만 보였던 이른바 예. 대세론 국면에서 예. 확실하게 1대1 구도로 정립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지금 전주 제 지역구에 와 있습니다만 네. 이제 점심 때 식당에 네. 가서 이렇게 쭉 그 밥 먹으면서 그 손님들 인사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여기는 걱정 말고 서울이 약한 것 같으니까 서울에 가서 좀 도와주라고. 네. 이제 제가 여기 선거운동하러 온 걸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예. 지금 뭐 조사상에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문 후보가 앞서고 안철수 후보가 뒤따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체감은 여기도 뒤집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뒤집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전주에 계신다 그랬는데 선거운동 하러 가신 게 아니라 지역구 때문에 내려가신 모양이죠? 예, 여기 뭐 행사가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문재인 대세론은 무너졌다, 이렇게 볼까? 네, 뭐 대세론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안철수 대세론입니까? 아니, 이제 그 치열하게 각축하겠죠. 1대1 구도에서. 네. 그런데 지난 2주 동안 불어온 이 폭풍이 이제 방향을 어떻게 틀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은 또 국민의 당과 네. 안철수 후보가 잘 해야 하는 점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1대1 구도는 우리가 바랐던 거죠. 네. 1대1 구도가 되면 네. 분명히 문 후보보다는 이제 안 후보, 안철수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네.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한 후보 지지율이 1주나 또는 2주 안에 사그라들 거품이다. 이렇게 거품 지지율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난 보름 사이에 이렇게 폭풍 수준으로 불었던 바람이 네. 금방 뭐 사그라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좀 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경선을 했으면 네.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안았으면 50%를 훌쩍 넘었어야죠. 예, 예. 세 사람 합쳐서 60%까지 갈 때도 있었는데 네. 근데 경선 후에도 그대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후보가 경선 후보들을 끌어안지 못했다는 네. 그러니까 자기 내부 확장에도 실패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그 본인의 어떤 뭐 전략 실패였던 어떤 경선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고 예. 각 당이 다 경선을 했지만 경선 효과를 누린 후보는 유일하게 예. 지금 국민의당 후보가 됐죠. 그리고 그 경선의 불꽃은 어디서 튀었냐면 네. 광주, 전주, 전남북 광주 3월 25일, 26일 2주 전 예. 토요일, 일요일 경선에서 10만 명의 인파가 투표장으로 몰려 나온 거거든요. 예. 1000명 이 몇천 명 수준이면은 동원이나 뭐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이게 10,000명, 50,000명, 10만 명 되면은 민심의 흐름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네. 방금 그 민심의 흐름 말씀도 하셨지만 10만 명 이상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른바 조폭 찻대기 논란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법대로 처리해야 할 일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폭이라고 하는 해프닝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 오늘 여러분들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네. 누구인지 알고 찍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진 한 장을 들고 그 사람이 조폭이었다고 하는 예. 것은 너무 좀 왜곡과 과장이 심한 것 같고요. 예. 박선석 의원 거는 일단은 다 그런 국민의당이 가졌던 그런 의혹은 다 풀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재판에서 무죄를 다 전원에게 했기 때문에요. 네.
새정치의 어떤 한 바람이 지금은 폭풍처럼 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또 방향이 바뀔 수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조금 뭐 겸손하시면서도 조심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철수의 새정치에 대한 의문도 계속 있다,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패권도 있다 이런 얘기가 하나의 그 방향을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새정치에 대한 바람이 5년 전에 아주 거세게 불었잖아요. 안철수 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넘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이제 3월 30일이 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찬 날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문재인 대 박근혜 구도가 문재인 대 어떤 후보, 이제 안철수 후보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박근혜 체제는 간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텐데, 네. 문재인 정부가 더 좋은 정부인지, 예. 이제 안철수 정부가 더 좋은 정부인지에 대한 경쟁으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새정치라는 게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표현될 수 있을 텐데요. 네. 근데 지금 문재인 후보가 정치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의 집권은 친문 집권, 네. 패권의 집권, 예. 그러니까 친박이 망친 나라인데 예. 또 다른 패권이 등장하는 네. 이거에 대한 것이 발목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네. 안철수 집권은 전문가들의 집권이라는 이미지, 또 실제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저희가 40석인데요. 예. 집권하기 위해서 많은 인재가 필요하고 네. 전문가 집단이 필요한데 네. 그런 점에서는 이 숫자는 적지만 예. 또 아주 알맹이가 있는 그 전문가들이 예. 국민의당에도 꽤 포진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권적 정권 교체냐 미래형 정권 교체냐 하는 점에서 이런 안철수의 새 정치가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미래형 정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철수 후보와 친했던 분들이 거의 다 자리를 뜨셨잖아요. 그분도 그런 측면에서는 패권적인 아닐 수는 있지만 소통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또 인기가 있을 때는 와서 돕다가 예. 어려워지니까 떠난 부분은 어떻게 네. 보면 꼭 그 왜 떠나 보냈느냐 하는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두 가지 측면이 있고요.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또 그 인기가 있어지니까 또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정말로 공익을 위해서 일할 좋은 인재들이 예. 많이 모였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은 많이 모셔와야죠. 예, 많이 모셔오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영작 그 박사도 유튜브나 이런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자주 올리는 글입니다만 안철수 후보의 어떤 안보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심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자강 안보라고 하는데 이제 자강자가 아주 창조 경제 뭐 창조 안보처럼 자강 안보, 자강 경제 이렇게 또 되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심지어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대에도 예. 자주국방이 우리의 기본 노선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지금 40년이 지나서 예. 우리 스스로 우리 안보를 책임지지 못한다고 하면 네. 그것은 뭔가 비정상적인 거지요. 기본적으로 안보는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또 역량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합니다만 네. 그 현장에 미국의 이익과 중국의 이익이 부딪히는 것이지 한반도의 이익, 한국의 이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지금 한반도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박근혜 정권이나 아무튼 지금까지는 방관자 역할밖에 못한 거거든요. 네. 네,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되 예. 세계에서 8번째 가는 군사비를 쓰고 있는 나라로서 예. 구도적으로 우리 안보 문제를 끌어안고 가야 합니다. 예. 지금 현실은 예. 북한은 미국 주도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면이고 네. 남한은 중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면이고 예.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고 예.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100년 예. 전에 기울어가던 조선 말기도 아닙니다. 구한 말도 아니고 예. 지금은 경제력으로 세계 11~12번째를 꼽는 예. 그런 부력과 예. 아까 세계 8강의 군사비를 쓰는 나라인데 예. 이걸 바탕으로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이렇게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에 대해서 예.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예. 핵심이 자강 안보의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역시 안보 이야기가 나오고 통일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정동희 전 의원께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표현하시는데 전시 작전권 문제에 대한 안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안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언급한 게 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시작 정부는 2012년에 환수됐어야 맞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이것을 2015년으로 연기했고 미국도 가져가라는 거 아닙니까? 예. 2015년으로 연기된 것을 박근혜 정부가 무기 연기해버렸고요. 예. 이것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포기한 겁니다. 이게 예. 누구 문제입니까? 네.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그저 미국의 문제다, 중국이 해결할 문제다, 한국은 뭡니까? 네. 내 나라의 문제, 이 한반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이거는 미국의 문제도 아니고 중국의 문제도 아니고 1차적으로 네. 나의 문제, 내 문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런 예. 주체의식부터 정립하는 것이 네. 문제를 푸는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수평적 리더십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정동영 예. 의원은 지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사드 알박기는 치졸한 대선 전략이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지금 사드 입장에서 철수 아니면 배치 반대에서 이제 적극 철수해야 된다. 적극 배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바꾼 것 같은데 이 후퇴한 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소통이 좀 뭐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국민의당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당은 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그대로고 예. 당의 당론도 그대로 현재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네. 자신의 견해를 수정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또 조화롭게 의견을 네. 모아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지금 정동영 의원께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개성공단은요, 사실 무슨 유엔 제재 위반이다 하는 것이 사실관계에서 틀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한반도 문제 푸는 첫 단추는요, 예. 압력을 빼는 거거든요. 예. 뭐냐면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이 한반도 주변에 압력이 굉장히 올라가 있거든요. 네. 압력밥솥에 지은기압이 커진 것처럼 예. 이거 이대로 두면 폭발합니다. 네. 이 숨구멍을 열어야 되거든요. 지은기구멍을. 네. 이거 여는 게 바로 남북 간의 접촉을 재개하는 겁니다. 네. 근데 새 정부가 되면 당연히 남북 접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네. 점에서 개성공단의 이 사업주들 123개 공장의 이 기업가들은 목을 늘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공장에 예.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예. 당장 남쪽 정부가 방북 허가만 해도 예.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뭔가 숨구멍이 트이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어쨌든 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압력을 빼고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외교력을 발휘하고 할 것이 바로 새 정부가 들어서서 5월 달부터 시작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북한을 먼저 방문할 생각이 있는지요? 안철수 후보는 한미동맹을 우선시한다고 어제 관훈클럽에서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